자, 평면좌표라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거는 방정식과 부등식, 또 그 전에는 뭐 배웠죠? 수학일 맨 처음에는. 그래서 당시 연산부터 시작해서 전개하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항등식 개념, 그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건 방정식, 부등식의 아름다운 세계. 그러다 보면 수학2에서 우리가 2학기 때는 함수를 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 너무나 소중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도 완벽하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2학기 때 공부하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도형에 관련적인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도형을 보통 사람들은 기하 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석 기하라는 게 있고, 하나는 논증 기하.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는 다 논증 기하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형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지. 삼각형과 삼각형이 닮을 조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아니면 원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는 다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도형 자체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것도 도형인데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형 똑같이 뭐 직선이라든가 아니면 점이라든가 아니면 원이라는 것을 원 자체의 성질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이 원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직선도 이렇게 나타난다. 뭐 직선과 원이 접한다. 이런 느낌을 다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직선도 직선의 방정식, 원도 원의 방정식, 그래서 모든 도형들을 다 좌표 평면의 방정식 형태로 해석해서 푸는 해석기하 쪽의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내용이고,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고, 함수를 공부하는데 함수도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니까 함수랑 연관성이 아주 깊은, 더더군다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함수를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좀 잘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공부하게 될 거는 맨 처음에 우리 점 배우고요. 뭐 배운다고요? 점에 대해서 배우고, 점을 여러 개 모아놓은 직선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직선 끝나고 나면 원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원 끝나면 이동을 배우게 될 텐데, 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배울 거고, 맨 마지막은 부등식은 선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영역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하는 거를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요. 전부터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집중하면 되게 쉬워요. 너무 당연한 거고. 도형이 시작이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시자고요. 일단 점부터 시작할 텐데, 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리입니다.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있을 때 선생님 이것도 거리고, 선생님 이것도 거리고, 선생님 이것도 거리 아닙니까? 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이게 바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대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나?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그러면 좀 그렇다. 이렇게 대전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약간 휘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 타가지고 막 이렇게 가던데, 경부고속도로의 실제 요 거리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km 후반대 정도 될 거예요. 요 이제 곡선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리라고 해서 그 곡선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최단거리. 그러니까 그렇지, 직선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그게 바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리입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수직선 위에 두 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수직선 위에 두 점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최근에 여러분 그 TV도 만들면서 3D TV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2D, 3D 뭐 이렇게 게임도 3D 게임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4D 뭐 이런 거, 그 극장도 3D관 전문관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차원에 관련된 얘기죠.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2차원은 하나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2차원이고요. 1차원은 하나의 요소를 필요하는데 한 개의 요소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한 개의 요소만 필요하다 그래서 1차원이고, 3D는 하나의 점의 요소를 표현하는데 세 개의 요소,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데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3차원이에요.
더욱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직선이라는 게 바로 이거 X축. 축이 하나밖에 없을 때 축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사람들은 1차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차원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때는 요소 한 가지만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좌표를 표현할 때도 그냥 1 뭐 이렇게 아니면 원점이 여기 있다 5점이다 그러면 그냥 0 이렇게 요소 한 가지씩만 필요하다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거리가 또 1차이만큼 나서 좌표로는 2다 이렇게 하나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수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요 수직선 위의 점들은 1차원의 점들이라 그래서 1차원에 생각하는 거라서 요소 각각은 하나씩의 요소만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이렇게 Y축이란 걸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이 X, Y를 포함하고 있는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이 칠판이라는 이 평면 있죠.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X좌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Y좌표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처럼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원 위에 있는 점 또는 좌표 평면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그 얘기나 2차원상의 점 같은 말이고 수직선 위에 있는 점 그 얘기나 그렇지 1차원상의 점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저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이과를 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인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요거 좀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좀 입체감 있게 한번 바라보세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점은 공간상에서 둥둥 떠 있는 점이다 이거야. 따라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 요소. 다른 말로 X좌표, Y좌표, Z좌표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직육면체 길이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라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X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물론 이과 학생들만 바라보는 거지만 문과 진학할 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원점에서 X방향으로 이게 바로 X축이니까 얼마 떨어졌어요? 3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라면 이 점의 X좌표는 3이다 이런 얘기고 Y좌표는 그렇지 원점에서부터 요 방향 이 방향이 바로 Y니까 얼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Y좌표는 이다. Z라는 것은 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Z니까 밑바닥에서 얼만큼 이 길이만큼 튀어 올라온 거니까 4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2,4.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3개의 요소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2개의 요소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하나의 요소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원 상의 점, 2차원 점, 3차원 점 그러고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표현은 수직선 상에 있는 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좌표 평면 위에 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좌표 공간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차원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3가지가 완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점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1차원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서술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개념을 잡는 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 1차원상의 점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원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3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야기 1차원 상에 있는 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룰 텐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룰 텐데 1차원 위에 있는 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축 하나만 필요한 거죠. X축 하나. 이걸 사람들은 수직선 그래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봤더니 3이래요. 여기 B라는 점이 있대요. 좌표를 봤더니 얘가 7이에요. 그때 이 A와 B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답 얼마야? 4죠.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좌표는 뭐고? 3. 여기 좌표는 7이라 그랬으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민망하지. 그냥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뭐 해버리면 된다. 빼면 된다. 그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4다. 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버리는 거니까 4에서 -1을 빼면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5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a라고 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해버리면 이때 선분 AB의 길이 다른 말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럴 때는 A에서 B를 뺄 건지 B에서 A를 뺄 건지가 감이 안 오잖아.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직선상에 있는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버리면 되는 건데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요. A가 더 크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A에서 B 빼면 되고 B가 더 크다면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게 더 큰지를 모를 때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나? 그냥 한 군데에서 다른 군데를 빼. 그러면 때로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수가 됐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뭘 씌워버리는 거야?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럼 항상 양수 개념이 돼버려서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 뺀 다음에 절대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의미라는 거지. 절대값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는 느낌이지만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절대값 안에 이렇게 알맹이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절대값의 정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절대값의 정의이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언제? 어떤 게 더 클지 모를 때는 한쪽의 좌표에서 다른 쪽의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거.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좀 민망해서 제가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그쵸? 민망하잖아.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2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돼. 답은 5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A점인데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원점의 좌표는 0이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뺀다는 얘기는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야 시작? 2.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딱 보니까 2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고 봤더니 어머 이번에는 A라는 점의 좌표에 요소가 2개가 필요하고 B라는 점도 표현하는데 요소 2개가 필요했잖아. 그럼 이건 몇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2차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원상에서 야 이제 좀 공부할 게 있겠네. 2차원상 다른 말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얘가 지금 A점이고 얘가 지금 B점이었을 때 2차원상에 있는 두 점, 다른 말로 좌표 평면 위에 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어떻게 주어졌다 그럴까요? 1,2라 그럴까요? 1,2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B라는 점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4,4? 3,3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라는 점은 1,2고요. B라는 점은 3,3 좋지 않아요. 4,4라고 잡겠어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보이려면 4,4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선생님 두 점 사이 거리 이건가요? 아니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직선거리라 그랬으니까 결국 선분 A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 직선거리를 의미한대요. 선생님 이거는 삐뚤어져 있잖아요. X축에 평행하지도 않고 Y축에 평행하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서 쭉 내려요. A라는 점의 좌표가 1,2라는 것은 여기가 1이고 얘가 뭐라는 얘기야? 2 이런 얘기죠. 한 번 더 여기서 쭉 내려봐. B라는 점 X좌표 얼마라는 얘기예요? 4. Y좌표 얼마라는 얘기야? 시작. 4 이런 얘기지 지금. 이해됐어요? 이때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연장선 이렇게 그어봐. 그럼 얘가 수직으로 나오겠지. 왜? 얘가 Y축에 평행, 얘가 지금 X축에 평행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잖아요. 여기가 한쪽이 수직인 직각삼각형. 여러분 아직까지 중3이죠? 얼마 전에 배웠었는데 우리 2학기 때 수학쌤한테 배운 거. PC성을 가진 할아버지 이름 뭐야 이거?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지.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에는 아주 독특한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러면 이거 이 정도는 아시잖아.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A 이렇게 쓰고 이거 B 이렇게 쓰고 여러분 많이 했던 거 이거 C 증명할 때 막 이런 정사각형 세 개를 가지고 증명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닮음 막 이렇게 합동. 닮음 합동이라기보다 넓이의 합동이지. 넓이가 서로 똑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을 마주보는 걸 사람들은 빗변을 마주본다면 안 되죠? 직각, 수직을 마주보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빗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야? 피타고라스라는 할아버지가 만들어내신 거라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따라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빗변을 구하라 그러면 C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이 길이가 5예요. 이 길이가 12예요. 여러분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 X는 시작.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기억나요? 5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12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풀었다고. 5의 제곱이 25고 12의 제곱이 144니까 이거 다 더하면 169죠. 루트에다 169. 루트 169면 169가 13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이 나온다. 그래서 막 5, 12, 13, 6, 8, 10, 3, 4, 5, 1, 루트 3, 2, 1 루트 2, 1, 2, 루트 5. 피타고라스의 족보라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에 대해서는 5, 24, 7, 24, 25구나. 7, 24, 25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지? 저 중학교 때 엄청 외웠었는데 또 뭐 있습니까? 많죠 아무튼. 그쵸? 그런 숫자들은 막 여러 번 외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길이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길이는 다른 말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를 각각 만들었을 때 1차원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버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텐데 이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만 바라봤을 때 1차원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쉽게 얘기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다른 말로 x좌표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 길이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가 나올 거 아니야. 왜? 4와 2의 차이가 2니까. 이 길이가 2라면 이 길이도 2 아닙니까? 따라서 이 길이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y좌표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 좌표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x좌표 차이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y좌표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공식이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들었죠? 공식은 그냥 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왜 그런지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게 나중에 수학적인 사고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 설명했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기인된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때 이 각각의 내용들은 x좌표 차이구나 y좌표 차이구나 이런 느낌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여기랑 똑같은 문제야. A가 1,2고 B가 4,4인 이때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 AB의 그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앞으로는 그림 그리지 말고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X좌표가 지금 1과 4니까요. 3 차이 나잖아요. 그거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인데 Y좌표는 2와 4니까 2 차이 나가잖아. 2에 대해서 제곱. 그래서 9 더하기 4니까 13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루트 13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외웁시다. 어떻게? 루트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쓸 수 있겠지. 얘를 X1 그 다음에 Y1 이렇게 돼 있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X2, Y2 Y2 이렇게 돼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1 마이너스 X2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2의 전체의 제곱. 이게 뭔지 알겠지 이제.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라는 거지 제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야? 문제에서 X1과 X2로 주어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글로 해석을 하자고. 공식의 의미를 알면 되니까 이게 바로 X좌표 차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한글로 기억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얘를 Y좌표 그냥 차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왜? 이것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두 변의 길이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루트 씌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빗변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언제든지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해보세요. 시작.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곧바로 또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아주 귀여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곧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해야 되는데 X좌표가 지금 4 차이 나니까 4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가 2 차이 나니까 이게 답이네. 그럼 16보다 4니까 얼마야? 20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루트 20. 이게 4, 5, 20이니까 4가 튀어나가면 2가 되나요? 그래서 답은 2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아, 이것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표가 아니라 y 좌표 차이의 제곱인데 x좌표가 지금 2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고요. 그죠? y좌표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잖아. 3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9 이렇게. 그래서 답은 루트 1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숫자로 돼 있어서 쉬운데요. 이럴 때도 문자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 x좌표도 이렇게 정점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우, 되게 부드럽게 썼다. 한자인데 이거 무슨 글자예요? 정할 정자에 정확하게 쓰면 이게 가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가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딴딴딴딴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뭐야? 정자, 정할 정자잖아요. 정해진 점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정점 그래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정점 그래. 이거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다 이거야. 딱 정해진 점. 정점 이렇게 얘기해. 두 정점 사이 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두 정점 사이의 거리보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거는 동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만나게 돼요. 동점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 그래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거 왜 한자로 안 쓰냐고요? 아, 진짜 동자 되게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감독님?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아니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 그래요. 동점 그런다고, 동점. 제가 이과니까 한자에 뭐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동점 그러는데 이 동점이라는 건 움직일 동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이는 점이고 여기도 움직이는 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표현해야 돼? 이런 상수로 표현할 수가 없고 변수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보통 동점은 x좌표를 x하고 놓고 y좌표를 y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게 바로 동점이라 그러는 건데요.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에서 보통 정점을 a, b, c 이런 순서로 쓴다면 동점은 p, q, r 이렇게 대문자로 p, q, r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p점 뭐 이렇게 얘기한다. 따라서 P점, 동점 P와 정점 A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인데 이것처럼 차이를 알기 힘들 때는 그렇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그냥 뺀 다음에 제곱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어차피 제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안전장치 의미 아시겠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똑같은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크게 빼는 방향은 신경 쓰지 말고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빼면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걔를 제곱하면 x좌표 차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y-2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 이것이 바로 그렇지 동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중엔 할 줄 알아야 돼요. 알맹이가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x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하고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동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인데 동점 x, y와 정점 1, 2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이렇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유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1번 보세요. 수직선 위의 한 점, 요게 1차원 위의 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표현하는 데는 요소 한 가지만 필요한 거죠. x좌표 하나만 필요하네요. A점의 좌표가 2인데 AB의 길이가 3이 되도록 수직선 위에 B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는 공식으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과로 진학을 하거나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문제를 풀 때는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느낌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수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림으로 놓고 푸는 방법이다. 그림으로 생각해도 수학이 풀리고요. 수식으로 생각해도 수학이 풀린다고. 두 가지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 도형에 관련돼서 아주 진하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과 학생들 특히 공간도형 벡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그림으로 풀까 아니면 식으로 풀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거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는 그림으로 아주 깔끔하게 풀리고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그림이 더 잘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물론 이렇게 풀 수 있어. 잘 봐.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지고 제가 대수적인 풀이와 기하적인 풀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대수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대수적이지. 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보는 거지. B점의 좌표를 X라고 하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B 이퀄 3에다 대입하는 거야. 단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렇지.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게 바로 AB의 길이이므로 AB 이퀄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이게 대수적인 풀이라는 거지.
그림을 안 그렸잖아. 지금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x가 있다. 일직선상에 있는, 다른 말로 1차원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게 정상인데 어떤 게 더 큰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식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지. 걔가 3이 되도록 하는 뭐를 구하라? 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에 관한 뭐를 풀어라?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했어요. 알맹이를 그대로 쓴다. 기억나요? x-2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 이거 기억나? 이렇게 푼다 그랬어.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살짝 넘겨서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 또는 마이너스, 이게 답이죠. 이해돼요?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대수적인 풀이라면, 내가 얘기했던 기하적인 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렇게 식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림 한 번만 그리면 게임 끝난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A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 2라는 좌표고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그런데 A, B의 거리가 3이 돼야 돼. 그럼 B는 어디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럼 B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B가 오른쪽에 있다면 거리가 뭐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좌표는 얼마일까요? 2에서 3을 더해버리면 되니까 시작. 5가 답일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있지 않고 만약에 반대쪽 왼쪽에 있다면, 다른 말로 A보다 작다면 이 거리가 마찬가지로 3을 이뤄야 되니까 결국 2라는 점의 좌표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2에서 3을 빼라는 얘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B점이 될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다?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기하적으로 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형편으로 가면 그런 재미가 이제 나중에 되게 쏠쏠할 거예요. 그쪽 재미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과로 진학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을 거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풀이가 나중에 막 벡터도 공부하고 공간도형도 공부하고 공간도형의 방정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해석해서 푸는, 대수적으로 푸는 느낌과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은 여러 번 나중에 반복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A값을 구하라. 이거는 그냥 수식, 그냥 수로 풀면 되죠. 공식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것이 바로 뭐니까?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인데 x좌표가 얼마 차이 나니까? 4 차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y좌표는 얼마 차이 나요?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걔가 5일 때 A값을 구하라. 그냥 여기서 A 구하시면 되죠. 양변 제곱하면 16 더하기 A-2의 제곱이라는 알맹이가 그대로 생기고 여기는 25가 생기고요. 따라서 A-2의 전체의 제곱은 9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 우리 2차 방식 푸는 것처럼 따라서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쓰시면 되고,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일 경우에는 5 또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5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유제 2번이었습니다. 예제 2번부터는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인데요.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외분점, 내분점보다 더 쉬운 중점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1차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차원 위에 있는 두 점의 중점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점입니다. 중점. 가운데 중자라 그래서 중점은 가운데점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가 좌표가 A래. 이렇게 돼 있어.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도 좌표를 그냥 B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런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똑같도록 만드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를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를 중점 그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 중점 그런다고. 중점. 그러면 A점의 좌표 알고 B점의 좌표를 알고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 얘의 좌표를 X라고 놓고 X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같도록 만드는 게 바로 중점이니까 이 거리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X-A, 이게 바로 이 거리잖아. 그죠? 또 하나,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 거리도 큰 쪽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B-X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그죠?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x를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2x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플러스 a가 돼서 이렇게 나와.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싹 지워봐. 결국 중점을 구하는 공식이 나왔구나. 여러분 공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b구나. 결국 양쪽 끝점을 뭐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수열이라고 나중에 또 배우거든. 수열 시간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산수평균, 기하평균이야. 그래서 그때 막 이거 양수일 때 막 상수평균, 기하평균보다 여러 가지를 또 공부하게 된다고. 그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요것도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 또는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영어로도 외우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글로 만들어 보면 2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러분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면 무슨 점수가 나오니?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중점은 평균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 속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점은 평균이다.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중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평균 구해주면 된다. 양쪽 끝점에 평균이다. 이런 느낌으로. 양쪽 끝점에 평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라는 점이 이렇게 돼 있고 3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얘와 얘를 평균 내면 된다 이거지. 2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걸 반으로 쪼개서 답은 마이너스 1이 중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도록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점이고, 중점 뭘로 구한다? 평균으로 구한다. 이것이 바로 1차원 상에서 알아봤던 중점 이야기고요. 이제 2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면 2차원으로 가자. 2차원. 선생님 2차원으로 간단 말씀이십니까? 예, 2차원으로 가는 거야. 이제 얘가 A고 얘가 B야. 이렇게 2차원으로 가는 거야. 2차원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2차원으로 가자. 이거 2차원. 2차원 상에서의 중점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바로 중점이니까 이 중점, 이 길이 같도록 여기 중점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점의 좌표, A점의 좌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어쩌고 저쩌고로 할까요? A, B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A, B. 그래서 얘가 A야, 얘가 B야.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C, D라 그럴까? C, D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이때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중점의 X좌표 한번 찾아볼까? X좌표 어떻게 구할까? 지금 2차원인데 X좌표 어떻게 구할까? 기억나요? 언제도요? 중학교 2학년도. 그래서 중학교 대응은 너무 중요해. 이것도 대충 뭐 가운데 아니겠어? 이러면 안 돼. 모든 거는 다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돼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도형 중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평행선의 성질이라 그래서 평행선 3개를 만들어 볼까요? 얘가 지금 평행하대요. 이게 평행하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선을 하나 대충 만들어요. 직선 2개를. 그때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뭐냐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랬을 때 비례식 뭐가 성립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하죠. 뭐가 성립한다고?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는 걸 성립한다. 이것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서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시면 결국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쪽 똑같이 직각삼각형 만든다 그러면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똑같고, 이쪽도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평행선의 성질이었습니다. 그걸 이용하자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러분 얘랑 얘는 평행하잖아요. 다 Y축에 평행하니까. 그럼 조금 전처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근데 얘가 1대1이잖아. 그럼 이쪽도 1대1. 다른 말로 여기도 중점이 되라는 얘기야. 결국 이 중점에 2차원상에 있는 두 점의 중점의 X좌표는 각각의 X좌표의 중점이지. 왜? 이거는 지금 1차원이니까. 아까 1차원에서의 중점은 뭐라 그랬으니까?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2차원도 마찬가지구나. 2차원이라 그러면 중점의 좌표도 X좌표가 존재하고 Y좌표가 존재할 텐데 중점의 X좌표는 X좌표끼리의 평균을 내주시면 되겠다. 중점의 Y좌표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여기도 중점이기 때문에 결국 B와 D의 평균. 그것이 바로 중점의 Y좌표. 다른 말로 각각 양 끝점의 Y좌표들의 평균이 바로 중점의 Y좌표가 되는구나. 그러면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건 나중에 이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 아이고야, 알았네요. 뭐를 알았네요? 앞으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고 B라는 점이 뭐라 그럴까? 7 좋지 않아?
8,7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림 안 그리고 풀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평균이야. 중점의 x좌표는 x좌표 길이의 평균을 내면 되고 8과 마이너스 2의 평균 더해서 반으로 쪼개니까 더하면 6 반으로 쪼개면 3 그래서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y좌표는 중점의 y좌표는 y좌표 길이의 평균을 내면 되겠다. 그래서 5와 7을 더하면 12잖아요. 반으로 쪼개서 6 그래서 답은 3,6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서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할까? AB의 중점이 3,6이 되도록 B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이거 AB라고 놓고 얘네들의 평균이 A이므로 A 더하기 마이너스 2 나누기 2는 3이 되어야 되면 이해돼요? 얘 두 개 평균이 6이 돼야 되므로 2분의 B 플러스 5가 6이 돼야 되므로 여기서 A 마이너스 2는 6과 같고 넘어가면 A는 8, B 플러스 5는 12와 같으면 A, B는 7 이래버리는데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고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얘들이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느낌도 괜찮죠.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차피 평균이라면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 개의 평균이 3이래요. 다른 말로 x좌표 여기에 x좌표랑 이게 지금 2였습니까? 이게 2였어요? 뭐였어요? 2 맞아요? 여기에 있는 x좌표랑 평균을 구하는 게 3이잖아요. 평균이 3이라는 얘기. 여러분 평균을 안다는 것은 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총합을 알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어랑 수학의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합은 160점. 영어랑 수학의 평균이 90점이야. 합은 180점. 평균이 100점이야. 총합은 200점. 그 느낌으로 가시면 아예 평균이 3이 합은 6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당연한 얘기라고. 굳이 쓰지 않더라도 평균이 3이야? 합은 6이겠네. 그 얘기는 x좌표 이거 두 개 더해봤자 6이네. 됐어요. 이거 두 개 더해봤자 6이네. 그럼 뭐가 필요해? 8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해봤자 6이네. 그 다음에 y좌표의 평균이 6이야? 합은 12였겠네. 12였겠네. 근데 여기에 5야. 그럼 여긴 7이 필요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다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합이랑 평균의 그 관계만 좀 생각한다면 여러 번 써서 나중에 이제 무게중심이랑 연관이 돼버리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무게중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구한다라는 얘기를 다 증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 됐어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중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1차원에서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거나 어떤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뺀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단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각각 x좌표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고 계시면 된다. 중점 뭐였어요? 두 글자로 시작. 평균. 평균을 알면 뭐도 알 수 있어요? 합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내분점 외분점만 얘기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원에서 시작할 거예요. 외분점과 내분점. 이 말은 지금 처음 듣죠. 내분이라는 게 바로 뭐고 외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선분 AB를 이거 좀 정확하게 쓸까요? 선분 제가 글씨가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강후기 보니까 이제 글씨 적응할 때도 됐는데 글씨 이거 정승제체라고 되게 유명해질 글씨체니까 이제 빨리 익히세요, 여러분. 선분 그렇게 날려 쓰지도 않는데 이거 선분이란 글자 같지 않아요? 이상한가? 괜찮은데? 선분 AB를 선분 AB를 뭐라 그럴까? M 대 N이라 그럴까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글씨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분하는 외분점 이런 얘기. 일단 내분하는 내분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 뜻이 뭐냐면 선분 AB를 그랬으면 이게 이제 유향 선분이라 그래서 방향이 존재하는 선분이라 그래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A에서 B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으면 선분 AB를 그런 얘기는 A에서 B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그 의미가 이게 바로 기하학적인 M 대 N의 내분점의 의미예요.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면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이 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그래요. 이게 내분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는
3대 2라고 하면 얘기해버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3대 2로 내분한 내분점이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2가 되도록 하는 이 점, 이게 바로 내분점이고, 이번에는 3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분하는 외분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내자는 이게 안내자고요. 외자는 바과대자입니다. 바과대자. 바깥쪽으로 나눈다 이런 뜻이라고요. 바깥쪽으로 나눈. 선생님 그건 뭡니까? 똑같이 여기 A, B를 잡아드릴까요? 얘가 A고 얘가 B가 있으면 선분 A, B를 3대 2라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3대 2인데 바깥쪽에 생기는 거니까 연장선을 긋는 거야. 선분 A, B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바깥쪽으로 3대 2가 되도록,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 2가 되도록, 3대 2가 되도록 만드는 요 점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외분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분점에서 이게 왜 바깥 내자인지 알겠지? 왜? 외분점은 선분 바깥에 생기거든. 내분점은 어떻게 생겨요? 그렇지? 선분 안쪽에 생긴다 그래서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선분 바깥에 생긴다 그래서 외분점이야. 아 선생님 그러면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아니라 선생님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요,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다면 이거라는 거지. 아 이번에는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으면 이건 불가능하지. 2대 3은 불가능하잖아. 이게 더 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더 작아버리면,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A에서 B 방향이니까 A에서 무조건 출발은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출발이고 얘가 도착이라는 얘기야.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3대 2.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3대 2.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2대 3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출발하는데 2대 3으로 외분하라 이래버렸으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 되도록, 얘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연장선의 바깥쪽에 하도록 하는 이 점을 사람들은 2대 3 무슨 점이라 그런다? 외분점이라는, 이게 외분점의 정의라는 거죠. 기하학적으로는 저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그렇지.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볼 것이다.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좌표. 내분하는 내분점이랑 외분하는 외분점이 있었을 때 이 좌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1차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가 A예요. B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B라고 해놓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내분점, 이게 바로 내분점이잖아요. 그거의 좌표를 X라고 놓고 X를 한번 찾아보자. 해볼게요. 자, 내분점의 좌표 찾는 거야. 중점이라면 그냥 평균 구하면 되는데 A와 B의 평균인데 내분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생기는 거는 똑같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M 대 N이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되니까 X-A 대 이렇게. 이 길이는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니까 B-X는 M 대 N 이렇게 쓰자는 거죠. M 대 N.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잖아.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일치하니까 내항의 곱은 M 곱하기 B-X고요. 외항의 곱은 N 곱하기 X-A인데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이런 얘기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MX. 이렇게 하면 NX니까 마이너스 MX를 우변을 옮기면 M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X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A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플러스 NA.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MB가 있으니까 MB 플러스 NA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얘를 M 플러스 N으로 남기는 이것이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뭐 하죠? 이거 진짜부터 암기하죠. 이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AN. 아이고야, 이거 어렵죠. 어렵지.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외울 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외분점이든 내분점이든 M 대 N이라 그러잖아요. 몇 대 몇인지를 먼저 봐서 M 대 N이면 이렇게 그리세요. MN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쓴다. 이런 느낌. 이게 스타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뼈대를 보세요. MN, MN 똑같잖아. 그런 느낌으로 MN, MN을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모는 가만히 놔두는데 분자를 좀 변형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선분 AB를 이렇게 출발했지만 B에서부터 읽는다.
뒤에 거부터 좌표를 순서대로 읽어봐. 뒤에 거부터 읽어봐. 시작. B와 A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하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 이런 느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야.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런데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분수라니까. 무조건 분수. 이렇게 무조건 분수. 근데 몇 대 몇인지를 봐서 몇 대 몇? 3대 2라 그러면 3이 똑같이 쓰라고. 그런 다음에 뒤에 거부터, 지금 선분 AB를 그랬으면 얘가 뒤에 거잖아, 그죠? 뒤에 거부터 좌표 읽어봐. 시작. 마이너스 7과 3. 그걸 여기다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7과 3.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분이면 플러스고, 우리 외분은 다음 시간에 증명해 드릴 텐데, 외분이면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쉽죠? 그래서 답은 5분의 이렇게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1 더하기 6이야. 마이너스 21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얼마야? 15인가? 마이너스 15인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요 느낌이 바로 내분점을 구하는 느낌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외분점 이야기랑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